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에세이 Righteous Soul TV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주입니다. 유튜브 Righteous Soul TV에서는 프로그램으로 유튜브 에세이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에세이는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있는 이야기를 부족하지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오늘 그 유튜브 에세이는 딸과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겠다고 제가 모티브는 TV에서 보면서 어떤 프로그램인데 어떤 딸이 한 1970년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제 어떤 가이드를 하더라고요. 그곳으로 직장생활을 해서 그곳에 남편을 만나서 살았나 보죠. 근데 그분이 솔직하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시골 섬에서 태어나서 방직 공장인 것 같아요. 와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와서 밤에는 고등학교 다니고 낮에는 일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쪽에 어떤 기록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을 옛날에 도시에 닮으면 그런 공장지대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가이드를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팍 쏟아났습니다. 나도 가난한 그 시골의 섬에서 컸는데 저도 그런 쪽이거든요. 제 큰동생이 그와 똑같이 중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을 했거든요. 늘 항상 미안해 하곤 했죠. 저 동생한테. 그런데 그 가이드인 그분이 한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하도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 불쌍해서 힘들어해서 중학교 된 그 여중생 말이죠. 여중학 졸업하자마자 엄마 좀 도우려고 마산인 것 같습니다. 마산 산업단지가 있었죠. 마산 쪽인 것 같은데 거기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학생이 뭘 알겠어요? 그 중학생이 뭘 알겠냐고. 그 중학생은 오직 자기 힘들어하는 어머님을 좀 덜 힘들게 하기 위해서 갔죠. 물론 이제 그 시대가 많은 시골에 있는 여공들이 필요했겠죠. 수출 자유구역이었을 것이고, 방직 이런 것을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이제 도시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죠. 도시 사람들은 공순이라고 하죠. 공순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시골에 있는 어머님은 위대한 딸이었죠. 저는 그 가이드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산업착조를 갔다 와서 야근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착조가 이제 늘상 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산업착조에 가지 않을 때는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야근한 거 다 부모, 어머니께 다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월급도 보냈겠죠. 사실 먹지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오직 그 꼬마가 엄마 생각만 했을 거잖아요. 시골의 엄마는 힘드니까 밭동서 지어가지고 힘든데 그렇게 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들들은 바로 딸과 엄마로 의해서 가르쳐졌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란 개념이었죠. 가족. 여기는 가족이에요. 가족. 지금 택도 없죠. 지금은 개인으로 사니까요. 지금은 개인으로 살죠. 개인. 그때는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중학교 졸업한 딸은 마산 자유공단에 가서 쉴 새 없이 일하고, 그리고 조금 쉬는 때 학교 가고, 또 일하고, 밤낮으로 일하고, 쉬는 날도 없이 일하고. 그래서 번 돈을 가족에 붙였죠. 아니, 가족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붙였죠. 어머니 마음 얼마나 맺었을까요? 그래도 딸은 엄마를 위해서 한 거죠. 근데 엄마는 자식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 딸이 붙여준 그 돈을 알량한 아들들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수많은 가족들이 그렇게 했을 건데요. 그런데 물론 딸은 엄마를 도왔지만 딸과 엄마죠. 딸과 엄마가 가르친 그 아들들은 대학을 졸업했거나 좋은 학교 졸업해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마누라랑 살았겠죠. 들리는 소문은 잘 배운 아들들은 누나도 엄마도 늙어갈 때 챙기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젊어서 가족의 자산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하지 않고 중학교만 졸업하고 밖으로 나가서 가족의 자산을 가지고 성장하지 않은 도시에서 공순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그들의 삶은 60도, 70도, 80도 먹었겠죠. 그러면 아들들은, 대학 졸업한 아들들은 좋은 직업을 가졌고, 그 당시 기업이 쭉 성장하니까 대학 졸업하면 취직도 됐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가족끼리 살다 보면 어디 그래요? 내가 누나의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도움을 줘야 된다, 도와줄 수 있나요? 남편이 누나한테 도와주라고 허락하나요? 왜냐하면 아들도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멋진 어떠한 부잣집 딸하고 결혼할 수 있겠죠. 근데 딸의 입장에서는 즉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린 반푼 필요도 없죠. 과거에 돈이 없으니까 아마 딸이 공장에 번 돈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르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니까 옆에 며느리가 있고 자식들이 태어났으니까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을 했을 거죠. 그런데 반면에 어머님과 누나는 아무리 결혼을 잘해도 공돌이였는데 특별히 좋은 남편이 있을까요? 운이 나빠서 나쁜 누나는 남편이 이혼할 수도 있고, 또 괜찮은 사람 계속 살지만 터깃거리에 사는데, 누나의 동생과 어머니 아들은 늙어가는 어머니와 늙어가는 누나에게 단 한 푼도 마음조차도 보답을 못한 경우가 있다고 들렸습니다. 늙어가는 걸 챙기지 먹어야 한다. 들리는 소문입니다. 들리는 소문. 그때는 가족이었으니까. 가족. 지금은 개인이잖아. 같은 가족 형제자매를 났다고 해서
어떻게 희생을 하겠어요? 절대로 희생하지 않죠. 요즘 세상은 우리 자기만 생각하니까요. 그런데요, 딸과 어머니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거나 슬픈 눈물이 흐르는 것은요, 지금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그 딸들과 어머니 이야기가, 내가 왜 합니까, 이 이야기를? 우연하게 TV를 볼 수도 있고, 그래 나는 나의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제 TV는 YTO 소울 TV거든요. 그러니까 그 딸과 어머니는 여기 있죠. 딸과 어머니는 가족과 늘 함께 있고 도왔고 가족을 사랑했죠. 딸과 어머니는. 그러니까 뭐였어요? 의로운 영혼은 함께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거죠. 이게 가족이죠. 가족으로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가서 중학교만 졸업 열심히 일해서 오빠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고 가족 먹여 살렸는데, 그에게 그렇게 한 거에 보상을 못 받았죠. 가족이 그에 보상해주지 않죠. 이 세상은 냉엄하거든요. 이미 아들이 컸을 때는 20-30년 지났을 때는 절대로 누나를 돕지 않죠. 감사하단 말 하지 않을 거죠. 안 해요. 이 가족 사이는 그렇잖아요. 부모가 애 봐준 공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를 부모에게 맡겼는데 그 고생해서 애를 키웠잖아요. 근데 며느리든 딸이든 공없다 하지 않죠. 그래서 그러면 애 받은 공이 없다. 마찬가지로 가족을 위해 희생해서 가족을 이렇게 한 것은 공이 없어요. 절대적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 절대적 묻혀서 희생하는 거죠. 그 묻혀서 희생한 그것은 가족을 일으켰죠. 그래서 동생들이든 남자들이 일으켜서 나름대로 개인 다른 입장 힘들었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았죠. 근데 여기서 말이죠, 매우 중요한 것은 이 가족 키우는 아들이 국가를 키웠죠. 국가를 키웠어요. 그럼 궁극적으로 이 국가는 어디까지 가냐면 저 공순이까지 가는데, 공순이가 아들을 키워서 아들이 국가를 키웠다고 하면 이 공순이의 희생은 가족을 위한 희생도 있지만 국가를 위해서는 희생이죠. 우리의 그 삶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죠. 가족으로 살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죠. 희생. 개인으로 사면 절대 희생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조금 잘 산다고 이 가족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가족이 잊어버려가지고 절대로 가족에 희생하지 않죠. 가족이 참 무서운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그 상황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제가 더 이야기한다 한들 뱀에 발이 되는 거죠. 사족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가족으로 산다는 게 지금 가족 속에 누군가 희생으로 산다고, 지금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자기 혼자 잘났다고 개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래서 가족 중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